안녕하세요. 항상 인간이란 게,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변덕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죠? 주가가 오르면은 계속 이게 오를 것 같고, 주가가 떨어지면은 또 계속 떨어질 것 같고, 하루하루가 정말 이랬다, 저랬다,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그죠?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게 마련입니다. 어제는 주가가 왕창 떨어지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맛이 가는구나. 더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정표라고 알려드렸던, 그렇죠? 이제 지나갔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2658이었던가요? 2658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는 하락이다. 맛이 가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그랬습니다만은 오늘은 그래도 반등했네요. 그죠? 미국의 주가도 나스닥도 개장 초반만 하더라도 계속 처박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반등세로 엄청나게 플러스로 마감된 상태로 마감되어 있었죠. 아침에 미국의 시장이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갑론 을박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대체적인 의견은 기술적 반등이다. 또는 인플레이션의 정점에 왔다. 이런 등등의 항상 과거에도 나왔던 이야기. 인플레이션 정점에 왔다. 그죠? FOMC가 금리 이제 더 이상 많이 올리지 못할 거다. 그저께마더라도 FOMC가 금리를 0.5%가 문제가 아니고, 이번 달에는 0.5%, 다음 달에는 0.75% 올릴 거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몇백 포인트 빠인트리, 이제는 또, 이제 안 그럴 거다라는 그때부터 또 반등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 오늘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죠? 이럴 때 항상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이거 사야 되나? 아니면은, 이거 오를 때 그동안에 어제 못 팔았던 거 지금이라도 빨리 팔아야 되냐? 항상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야기. 그죠? 오늘의 강의의 제목은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지수는 11포인트. 이거 올랐네. 그죠? 11포인트 올랐으니까 정말 배 터지게 올랐네요. 그죠? 어제는 그냥 40포인트 이상 폭락하더니 오늘 11포인트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오르면서 다우 지수의, 코스닥 지수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죠. 그죠? 1.1% 이상의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오르면 뭐합니까? 외국인을 오늘도 팔았는데요. 그죠? 외국인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팔면서 선물을 샀지 않냐? 라고 말하지 몰라도 지금까지 아직까지 선물은 마감되지 않았습니다만은 현재 선물의 경우에 여기 보이십니까? 현재 선물의 경우에 이게 현물 가격인데 현물 가격은 350인데 선물 가격이 300 지금 또 바뀌었습니다만은 선물 가격의 이론가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낮은 상태예요. 저평가된 상태예요. 선물이 싸요. 싸다 보니까 싼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는, 거꾸로해야겠다. 싼 선물을 사고, 선물을 사고, 그죠? 현물을 매도하는 이런 차익 거래가 나올 법합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샀잖냐 하는 것은 선물의 가격이 싸니까 저평가된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파는 이런 차익 거래 형태로 나타나니까 외국인들이 현물을 판 것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선물을 산 것도 그다지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외국인들과 반대 방향으로 선물은 사고, 팔고 현물은 사는 이런 반대 방향의 거래를 했습니다. 이게 둘 다 뚜렷한 방향성에 베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어제는 개인들이 1조 원 이상을 열심히 사들이더니 오늘은 조금씩 매도하긴 했습니다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와중에 어제 제가 주장은 이 와중에 매수 물량을 늘려가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래서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리스크를 줄이시라. 그죠? 리스크를 줄이시라. 그죠?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리스크를 줄이려 하느냐?
리스크를 왜 줄이려 하느냐? 외국인도 사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왜 리스크를 줄이려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팔아라.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오늘의 강의 제목은 사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제 주장은 뭡니까? 파세요. 파세요. 왜? 왜 팔아야 되느냐? 주가가 싸 보이는데, 2,600원 안 하는데, 옛날에 3,300도 했는데, 삼성전자 10만원까지 갔더니, 지금은 66,100원밖에 안 하는데, 싸지 않냐? 그럼 사야 되지 않냐?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등락이 엇갈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는 떨어졌는데, 하이닉스는 올랐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건 뭡니까? 소위 이제 장기에 있던 물량들이 한꺼번에 왕창 나왔죠. 그죠? 그 때문에 이제 주가가 밀린 거고요. 소위 말해서 뭡니까? 매물, 장기에 있다가, 그래서 왕창 매물이 나오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는 떨어졌는데 카카오는 오르고, 그러니까 말로 등락에 서로 엇갈리는 그런 양상이죠. 상수 SDI는 상승세, 오늘은 현대차, 기아차, 오래간만에 현대차, 기아차 실적이 좋다는 이유로 현대기아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죠. 차트의 모든, 저 같은 차트 제이들은 차트에 모든 답이 다 있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그죠?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왜? 현 상태에서, 현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오르죠, 매도하시라, 물량을 줄이시라, 라고 주장하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1번, 현재 엘리엇으로 봐서, 지금이 4파이기 때문에 앞으로 5파 남았다. 5파 떨어지고 남았다. 그러니까 4파이기 때문에 파세요. 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게 아니고 일목으로 본다면 요게 2658이 변화일이었는데 또는 변곡점이었는데, 그죠? 변곡점이었는데 그 변곡점 밑으로 내려갔잖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목에서 변곡점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파세요 라고 말하고 있죠. 혹은 세 번째로 소위 추세선을 그려볼 때 이 점, 그죠? 이 추세선을 그려볼 때, 어제 추세선을 건드리지 않았느냐. 그죠? 그러니까, 파세요.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엇으로도 그렇고, 일모로도 그렇고, 추세선으로 봐서도 그렇다는 거죠. 오늘은 엘리엇도 4번인지 5번인지 엘리엇도 너무 주관적이야. 몰라. 일목균형표, 변곡점인지 아닌지, 시간도 주관적이야. 몰라. 추세선 줄 꺾기 나름이잖아. 몰라. 그래서 이거 다 깡깡거리 무시하죠. 수능 들이, 엘리엇도 수능 들이고, 일목 수능 들이고, 추세선 수능 들이고. 이거 모르겠다. 라는 관점에서, 다른 어프로치. 이 말고 뭐 없나? 다른 어프로치 이야기입니다. 일목 이야기도 아니고, 기분이 좋은데, 일목 지워버려. 일목 기울표 지워버려. 구름이고 나버리고 다 지워버려. 상태에서 지금 움직임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겁니다. 먼저 다 지워볼게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이, 현재 이 최근의 움직임이 이 위쪽의 저항선은 점점점 내려가고 있고요. 그죠? 아래쪽에 지지선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이게 삼각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죠? 여러분들도 뭡니까? 인정하시죠? 그죠? 삼각형이죠? 그죠? 지금이. 삼각형이죠. 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오늘 사실은 오늘 머니투데이 나간 날 아닙니다만은, 예? 머니투데이 TV에 원래는 제가 목요일날 나간 날입니다만은, 제가 사실은 이번 목요일날 아침에 오전입니다. 오전에 강의가 잡혀져가지고, 제가 PD한테, 야, 나 요번 목요일날 아침에 11시에 못 나가. 라고 했더니, PD가, 그러면 목요일날 못 나오시면요. 그럼 화요일날 오세요. 오늘 졸지에 화요일날입니다만, 오늘 머니투데이 TV에 또 매번 하는 그 이야기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제 방송을 들어보셨으면은, TV를 보셨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가 삼각형이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차트를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니까,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반복되는 거죠, 그죠?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옛날에 헤드 앤드 숄더 패턴이 나타났을 때 주가가 네크라인 깨지고 떨어진 것처럼 졌으니 지금도 헤드 앤드 숄더라면 네크라인이 깨지고 나면은 떨어질 거다. 옛날에 10년 전에도 그랬고 5년 전에도 그랬고 1년 전에도 그랬다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패턴이 헤드 앤드 숄더라면 조만간 얘가 헤드 앤드 숄더 네크라인 깨지면 얘는 무조건 하락할 거다. 라고 하는 게 역사는 반복된다는 게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차트를 보는 이유라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 모양이 삼각형이라고 그랬죠, 그죠? 삼각형은 패턴 이론에서 본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패턴으로 본다면 어떤 패턴이냐? 삼각형은 패턴에서 어떤 패턴이냐니까 지속형 패턴이에요. 지속형 패턴, 소위 영어로 말해서 continuation. 지속형 패턴이 뭐냐? 하나의 패턴이 있으면 이 패턴의 이전의 추세가 패턴이 끝난 다음에 그대로 이어지는 게 지속형 패턴이에요. 반전형 패턴이 뭐냐? 리버설 패턴은 이거 어떻게 패턴이 하나 있다면 패턴 이전의 추세가 상승세라면 이 리버설 패턴이 만들어진 다음에 추세는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가? 상승하다가 하락세로 바뀌는 이게 리버설 패턴이야. 어떤 게 있느냐? 헤드 앤드 숄더가 전형적인 리버설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헤드 앤드 숄더가 만들어지는 추세는 상승세였다가 헤드 앤드 숄더가 만들어진 다음에 하락세. 이게 리버설이야. 하지만 삼각형이 뭐냐? 리버설이 아니고 컨티뉴에이션 패턴이에요. 지속형 패턴이야. 이게 리버설 패턴이면 하락세가 나타났으니까 삼각형이 나타난 다음에 올라가야 됩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컨티뉴에이션 지속형 패턴이면 기존의 하락세가 있고 그 다음에 삼각형이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또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러모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로 엘리어트로도 파동이 사파야. 두 번째로 일목으로도 그래. 세 번째 지지선 저항선 이 그래도 그래. 네 번째 또 뭡니까? 패턴으로 봐서도 그렇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주가 오른다고 해서 좋아할 일은 아니다. 그죠? 주가 오른다고 그래가지고 광분해가지고 주식을 살 때도 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언제 됩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갖고 있는 주식을 물량을 줄여가시다. 그죠? 줄여가시다. 그런 마음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그러니까 오늘은 잘 보시면 지수가 오늘 반등하긴 했습니다. 그죠? 그죠? 반등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구름 위로 올라가지도 못했고 구름 위로 들어가지 못했죠. 그죠? 오늘 현재 보면은 오늘 현재 구름이 얼마냐니까 구름의 하단은 주고 보시면 구름의 하단은 얼마입니까? 2109, 여기 있군요. 2697입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단이 2677이네요. 2677이죠. 그죠? 2677인데, 그죠? 오늘의 구름 하단은 여기가 2677인데, 그죠? 현재 오늘의 마감가는 2668이니까 여전히 구름 하단 밑에 있죠. 그죠? 이 구름이 이렇게 있으면 구름 아래쪽에 있습니다. 구름 아래도 못 들어갔고, 후행 스팬은 어떻습니까? 캔들 밑으로 이제 내려왔으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가 그때 무슨 이야기 했느냐니까, 며칠 전에, 이렇게 왔을 때, 이때쯤 돼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 엿새쯤 지나고 나면 얘가 이쪽을 만날 텐데, 6일 후에, 그때까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다행인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얘가 옆으로 가거나 이렇게 밀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일 지나고 나면은 이 저절로 후행 스팬이 이 캔들 밑으로 내려가 보일 텐데,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여기가 후행 스팬에서 캔들이 저항선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설명한 바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근데 얘가 후행 스팬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으면 다행인데 옆으로 하거나 밀려가면서 이렇게 이 후행 스팬입니다. 잘 보시면은
가다가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고 나흘 지나고 닷새 지나면서 어떻게 돼버렸죠? 후행 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요게 캔들 밑으로 내려왔죠. 이제는 이 위쪽이 다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니 주가도 마찬가지로 구름을 넘어서지 못하고 구름의 저항을 받으면서 비실거리고 있다라는 말이죠. 코스닥은 코스닥대로 오늘 와 1% 이상 올랐으니까 코스닥도 열일이 했네 라고 할지 몰라도 어떻습니까? 얘도 기준선 밑에 내려왔고요. 얘는 아직까지 구름 밖으로 안 나갔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구름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얘도 후행 스팬도 캔들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어제 또 마찬가지 어제가 제가 설명했던 대로 추세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돌아서는 단계. 그죠?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돌아서는 단계가 쭉 설명했죠. 주가가 돌아서고 전환선이 돌아서고 기준선 전환선이 만나고 주가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고 그죠? 주가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섯 번째로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고 그죠? 마지막으로 후행 스팬이 어떻게 합니까? 캔들 밑으로 내려간다. 이 몇 개 순서가 바뀌어도 됩니다만은 첫 번째 단계 지나고 두 번째 단계 지나고 세 번째 단계 지나고 네 번째 단계 지나고 여섯 번째 단계 후행 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온 단계가 다 끝났으니 이제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오는 단계만 있으면 맛이 가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코스닥 오늘 올랐다 그래서 좋아할 일은 아니다 하는 거죠.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차트로 말하자면 요게 뭡니까? 갭이죠. 그죠? 어제 주가가 푹 떨어지면서 이 하락갭이 나타났죠. 그죠? 하락갭이 나타났죠. 이 하락갭을 메우는 다행입니다만은 하락갭이 메워지지 않으면은 이 하락갭이 다 뭐로 작용합니까? 갭은 저항선으로 작용하려고 그죠? 갭은 저항선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갭을 메우면 다행입니다만은 갭을 메우지 못하면은 저항선으로 작용하면서 더욱더 아래쪽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래저래 어떻게 말하든 간에 지금은 물량을 늘려갈 때가 아닙니다 하는 주장을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그렇죠. 자,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오늘 1251원까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날랐습니다. 그죠? 올랐습니다. 왜 올랐느냐? 어제 이창용이라고 할 뻔했네. 자,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가 그죠? 이창용 총재가 뭐라고 이창용이지. 총재가 뭐라고 했느냐니까, 예? 총재가 현재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의 원화의 절하폭이 절하가 이게 급격한 거는 아니지 않냐? 응? 급격한 거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러 인덱스하고 비교해 볼 때 달러 인덱스가 왕창 올라간 데 비해 가지고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올라가는 거 왕창 올라가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제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딜러들이 헷갈리는 거야. 왜? 어제 사실은 1250원대에서 1250원대에서 우리 한국은행에서 매도 개입이 나왔어요. 매도 개입이 뭐냐니까 달러가 많이 올라가니까 한국은행이 달러를 팔아가지고 달러를 좀 끌어내리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행의 당국자들도 야 달러 많이 올라가는 거 좋아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판에 실무자들은 한국은행의 외환 담당자들은 야 달러 많이 올라가면 안 좋다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 판에 그 실무보다 제일 꼭대기 있는 실무자에 있으면은 제일 위에는 헤드가 총재께서 야 환율 올라가지만은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냐 급격한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도대체 그럼 도대체 어느 놈 장단에 춤을 춰야 되나. 실무자는 달러 많이 올라가지 안 된다 하고 총재께서는 현재 많이 올라가도 괜찮다 하니 그럼 어느 말에 손들어야 되느냐. 당연히 총재가 끝발이 세죠. 그죠? 그러니까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제는요 물론 나중에 그거는 원론적으로 이야기한 거다. 원론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의 환율 움직임을 볼 때 이게 한국 달러 인덱스에 비해 가지고는 덜 올라간 거다라고 원론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만은 시기가 1250원 간당간당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한 레벨
1250원 레벨에서 간당간당 하면서 한국은행 당국자들이, 외환 당국자들이 싸우고 있는데, 이 판에 초로 확 치다 보니까, 완전은 왕창 올라가 버렸죠. 그죠?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오히려 거꾸로 왕창 올라가 버렸습니다. 달러 인덱스,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죠? 달러 인덱스는 지금 보다시피, 뭐,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100일 이상으로 날아가고 있죠. 그러다가 해외에서 우리나라와의 교역 경쟁국인 얘는 129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잘 버티고 있고요. 얘는 129에서 계속 잘 버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안화는, 이게 중국 위안화입니다. 보이십니까? 중국의 위안화가人民币는요, 이거 난리도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4월 초만 하더라도, 그죠? 4월 초만 하더라도 6.3이었는데, 6.3 얼마였는데, 이게 뭐, 6.6까지 뭐, 6.5까지 날아갔으니까, 위안화가 엄청나게 약세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에 알게 모르게 이래저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요. 달러 대 원화 환율은 계속적으로 현재로 봐서는 뭐 막을 자가 없어요. 심지어 한국은행 총재가 물론 본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만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만 과거에 이주열 총재와는 또 다른 어프로치죠. 그죠? 이주열 총재하고는 또 다른 어프로치. 그래서 새로운 총재께서 하는 이야기가 현재 달러 대 원화 환율 올라가도 뭐 괜찮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봐서는 환율이 도대체 끝간데 없이 간다고 하여도 위가 별로 잘 안 보인다. 더더구나 차트로 말한다면 우리 기술적 분석하는 저희들은 차트로 볼 때 항상 전고점 이런 거 보거든요. 그죠? 전고점 과거에 갔던 때가 언제나 옛날에 1244원까지 갔네. 이제 1244원 이상 넘어가기 어렵지 않겠냐. 내지는 심리적으로 봐서 1250은 라운드 피겨니까 라운드 피겨. 네? 이게 매끈한 숫자라 그럽니다만은 통상 라운드 피겨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딱 떨어지는 숫자들 약간 이제 1200원, 1100원, 뭐 3000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것들 주가지수 2000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1250도 나름대로 라운드 피겨예요. 이게 되게 지지나 저항이 되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1250원도 넘었으니까 우리는 차트제이들은 여기가 저항되지 않겠냐. 전고점.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1250원 라운드 픽이니까 저항이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이게 다 뚫어버렸죠. 다 뚫고 1251원까지 갔죠. 그러니까 이제는 위쪽으로 별로 저항이 없죠. 어째야 됩니까? 이제는 뭐 위로 별로 뚜껑이 열렸어요. 그죠? 뚜껑이 열렸어요. 이제 올라가는 수밖에 못 잡았으니까 이제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해외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오늘 어제 드라마틱하게 반등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떨어졌다가 구름 튼튼한가 보고 밀리는 분위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도 뭐 구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죠. 뭐 반등해가지고 어제도 드라마틱하게 반등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젯밤에 그저께밤 그죠? 4월 22일 날에 시가보다는 아직도 까마득하게 높고요. 여전히 구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고 얘도 후행스 밴드 캔들 밑으로 내려왔고요.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지 못합니다. 장하지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하지수 오늘도 또 떨어졌습니다. 어제 5% 이상 폭락한 것은 5.13%나 폭락한 것은 뭡니까? 베이징도 북경도, 그죠? 북경도 봉쇄할 거다. 지금 상하이를 봉쇄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엉망진창으로 지금 밖에도 못 나가고 이런 판에 베이징마저도 봉쇄할 거다라는 걱정 때문에 5% 이상의 폭락했죠. 어제 월요일 날 주가가 폭락했다 해서 뭐 피해 월요일 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통상의 경우에 이렇게 폭락하면 그 다음날은 반등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와장창 밀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판에 이거는 중국 이야기뿐만 아니고 중국이 이렇게 빠지는 것은 봉쇄 때문인데요. 그죠? 봉쇄 때문 아니겠습니까? 베이징이 봉쇄하고 샹하이 봉쇄하고 봉쇄하면은 경기가 어떻게 됩니까? 좋아져 나빠져?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경기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라면이나 많이 팔리겠지. 생수나 많이 팔리겠지. 공장 문 닫고 다 들어앉아가지고 있는데 생산할 때 대개산도 엉망진창이 됩니다. 중국의 경기가, 예?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면 당장 여파가 어디로 옵니까? 우리나라로 옵니다. 그죠? 우리나라로 옵니다. 우리나라의 경기 둔화가 경기에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주가의 하락세는 이것 역시 우리나라의 코스피에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게 뭐죠? 유가는 최근 들어서 꼬박꼬박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밀리고 있죠. 그죠? 유가는 밀리고 있습니다. 밀리고 있어서 전에는 공급 요인 때문에 러시아의 물량이 안 나오면은 공급이 부족할 거라는 이유로 올랐다 그러면 지금은 뭡니까? 중국 때문에 경기 둔화가 일어나가지고 수요가 수요가 줄어들 거다. 수요가 감소할 거다. 그죠? 라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유가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텐데 차트로 본다면 구름 밑으로 내려오죠. 그죠? 그 다음에 유가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금은 전쟁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뭐 전쟁도 전쟁입니다만 지금은 달러가 워낙 강세니까 이거는 뭐 전쟁도 문제도 아니고 전쟁이 아니고 달러가 그죠? 달러 값이 워낙 강세니까 달러 강세에 금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죠? 차트로 보더라도 기준선 밑 구름 밑으로 내려왔고 후행스편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여기가 다 저항으로 작용할 테니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말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제가 여기서 뭐 매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어제 매도했는데 다시 돌아섰네요. 그러니까 다시 매도해서 다시 돌아서니까 매수 쪽으로 신호를 다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다시 매수. 현재는 비트코인은 매수 포지션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략적으로 후딱 이야기했습니다만, 후딱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현재 코스피 지수가 지수상으로 봐서, 그죠? 지수상으로 봐서 지수는 아무래도 위는 위대로 아래는 아래대로 이게 바로 뭡니까? 삼각형으로 보이니 뭐 엘리어트고 뭐고 모르겠고 주관적인 판단 모르겠고 그냥 과거에 몇십 년 전부터 그죠? 몇십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기술적 분석의 전통적으로 보건데 주가는 현재 봐서는 삼각형 패턴을 만들고 있으니까 하락세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삼각형 패턴이 나타나고 있으니 이 삼각형 패턴이 완성되고 나면은 언젠가는 끝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얘가 왔다 갔다 하다가 언젠가는 이 아래쪽을 뚫고 내려가겠죠. 뭐 지금 현재 내려갔다고 보도 그렇고요. 이렇게 밀리면 결국은 삼각형의 패턴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삼각형. 그죠? 삼각형의 경우에는 끝난 다음에 올라갈 수가 없고, 결국은 기존의 추세가 삼각형 끝난 다음에 다시 이어질 거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이 책입니다. 이 책. 여러분들 책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책인데, 이 책인데요. 이 책은요, 무엇입니까? 이 책은, 사실은 이게 언제 나온 책이냐니까, Technical Analysis of Stock Trends라고 그래서 에드워드하고 매기가 쓴 책인데요. 에드워드하고 매기가 쓴 책인데, Technical Analysis of Stock Trends. 주식 추세에 관한 기술적 분석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언제 나왔냐니까, 에드워드라는 사람과, 그리고 매지라는 두 사람이 공유한 책인데, 몇 년도에 나오느냐? 1948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기술적 분석으로 말한다면 뭡니까? 그야말로 고전이죠, 고전.
그죠? 이 고전에 삼각형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됐든 간에 조심스럽다. 다만 어제도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가가 떨어진다 해서 걱정할 일은 주가가 떨어진다 해서 팔고 보유하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주식 주가 예상 떨어질 거 예상되니까 내가 매수한 거 어떻게 되든 간에 앞으로 시장이 불안불안하니까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리시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엘리어트 파동이든 또는 일목균형표든 간에 결국은 상승 파동 다음에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조정 파동이 끝나고 나면 결국은 다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올라가는 파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4라 그러면 5번 파동이 끝난 다음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3에 4라면 3에 5가 끝나고 4가 있고 5가 있은 다음에 다시 올라가거나 어떻게 했든 간에 분명히 올라가는 파동은 나타나게 되어 있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올라가는 파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뭡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주식을 팔고 그러면 뭔데요? 도대체 언제 주식을 하노? 지금 팔고 나면 내가 언제 돈 버노?가 아니고 분명히 찬스가 옵니다. 분명히 찬스가 옵니다. 오늘 하면 안 되겠다가 아니고 오늘 내가 앞으로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이 평생 오늘 하루 이틀 주식하고 끝날 일 아니니까 평생 주식을 한다면 오늘 아니면 내일 있고 내일 아니면 모레 있고 모레 아니면 그 다음날 있고 느긋하게 기다리면 분명히 찬스가 오니까 그냥 느긋하게 보시면서 서두르지 않고 있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에 장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니까 기다려 보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잠시 물 한 잔 마시고, 잠시 물 한 잔 마시고 또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음악 하나 듣고요. 쉬겠습니다.